자, 22일이 동지죠. 단순히 동지 팥죽 먹는 날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동지를 태양이 다시 부활하는 시점으로 보면서 작은 설날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실상의 새해라고 본 거죠. 자연의 차림표 제철 밥상에서는 작은 설날을 맞이해서 설 음식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동지 팥죽과 동치미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권씨, 동지 팥죽 하면 네. 떠오르는 뭐 추억이라든지 예전에 뭐 좋았던 기억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추억 있어요. 추억. 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동지 팥죽을 쓰셔서 대문 밖에 뿌리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네. 더럽게 그거를 왜 뿌리셨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들어와서. 네. 저도 이제 할머니께서 해주신 팥죽이 이제 가끔 생각이 나는데요. 네. 요런 스탱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팥죽 이런 찹쌀 푹 불려가지고 엄지손가락만한 아. 새알심? 요즘 들어서 괜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괜히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한 팥죽 한 숟가락하고 그 얼음 동동 띄워진 동치미 있잖아요. 네. 아유. 그거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팥죽 한 그릇에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 동치미 한 사발. 지금 우리도 동치미가 또 동치미가 이렇게 이게 준비가 돼. 국물이 시원하게. 아우. 몸소리치기 시원하지. 그죠? 동짓날의 주인공이 네. 팥죽. 네. 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팥을 삶는 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삶느냐. 그죠. 그죠? 팥은 가정에서 삶기가 힘드셔갖고 많이 사드셨잖아요. 많이 사 먹었죠. 오늘 하시는 거 잘 보셨다가 가정에서 손쉽게 하시면 좋겠어요. 팥죽을 끓이기 위해서는 팥을 일단 요거를 8시간 이상. 8시간이나? 네, 그냥 이게 맨 팥을 삶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거를 8시간 이상 찬물에다 푹 불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기 팥을 전에 같이. 충분히 불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같이 이렇게 머리맡에다 두고서 이렇게 같이 주무시면 돼요. 이 이제 불린 팥을 가지고 이제 끓여볼 건데 물을 얼마만큼 넣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팥이 잠길 정도면 되니까 이렇게 팥을 넣고 팥을 넣고 그리고 불을 딱 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동짓날 팥죽을 왜 먹었을까? 네, 기본 상식이죠. 이거. 기본 상식. 붉은색 파츠에 악기를 물리치고 가족의 잔병치레를 막아준다고 했어요. 역시 이제 팥죽에는 어떤 그런 영양이 굉장히 좀 풍부한 것 같아요. 그 성분 중에도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여성분들의 어떤 다이어트라든지 변비라든지 그런 이제 몸의 붓기를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 권세엽은 평소에 팥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요거를 요리를 해서 팥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어. 그리고 보니까 형님도 좀 드셔야 돼. 뭐요? 제가 왜 드셔야 되냐면은 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해독작용하고 술 좋아하는 건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 해독작용하고 숙취 해소에 최고라고 하잖아. 최고라고. 팥을 삶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팥 삶은 첫 번째 물은 버린다입니다. 왜냐하면 팥에 있는 성분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쓴맛이 나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네, 깨끗한 물로 삶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깨끗한 물로 삶아주는 게. 깨끗한 물 사는 게 포인트라고? 아, 예, 그 포인트. 다음 셰프님. 네, 깨끗한 물로 이제 삶아주고 이 찬물은 삶아주고? 이제 버릴 거예요. 찬물을 버리고 찬물은 버리고 다시 물을 채워준 다음에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불로 줄여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50 정도 익혀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그렇죠. 어떤 걸 이제 준비하면 이게 될까요? 익을 동안에 우리는 저 새알심을 만들어 봐야 돼요. 새알심? 네. 자, 처음에 이게 무슨 가루라고요?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 찹쌀가루. 찹쌀가루에 찹쌀가루에다가 약간의 이제 여기 소금을 넣겠습니다. 스푼을 넣지 말고 소금을 살짝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끓는 물을
옹심이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만. 많이 넣으면 질어지니까. 그렇죠. 조금만 넣으면 조금만. 약간 좀 적게 들어가지 않나 싶을 정도. 네.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익반죽을 하는 이유가 응. 밀가루가 아닌 곡식을 사용하셨을 때 찰기가 없어요. 찰기가 없어서. 찰기가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뜨거운 물로 점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점성을 높여준다. 네. 좀 이쁘게 좀 비춰봐요. 좀 이렇게 이쁘게. 자꾸 이거 컨셉 닮아가지고 여기 나 닮은 거 있잖아. 이쁜 딸이 나야지. 자,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지금 얼마큼 삶죠, 이거는? 펄펄 끓고 있는데 요게 투명해져, 그렇지? 투명해져. 투명해지고 굉장히 좀 부드러워진 거 같죠. 부드러워지고. 이게 호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화. 그렇죠, 호화. 요거를 바로 이제 찬물에 담을게요. 익었으니까 찬물에다 일단 건져 놓고 네. 그래야 찬물에 건져 놔라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서로 달라붙거나 이제 익지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찬물에 넣는 이유가 다운을 시켜요, 서로 온도를. 달라붙지 그렇죠. 않게 하기 위해서. 달라붙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건져 놓고 하나 먹고 싶은데요, 진짜.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팥 물을 한번 버린 거잖아요. 네, 버린 요거를 거. 믹서기에다가 이제 믹서기에다가 믹서기에 바로 이 팥을 갈 때 뜨거운 상태로 갈면은 큰일 나세요. 이 열기가 압력 때문에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김 나와서 좀 식었을 때 가시던가 아니면은 위에서 살짝 좀 괜찮은 김 나가신 다음에 네, 이렇게 갈면서? 이렇게 김 나와서 김 나간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요거를 가라앉히시면 돼요. 요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팥도 어느 정도 이제 전분이 이거 호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다 넣고 끓여버리면은 타버릴 수가 있으니까 다 보시면 따라서 팥을 가라앉힌다고 보시면 돼요. 팥을 팥을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윗물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끓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네요. 보니까 지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죠? 네. 한 반 정도 가라앉았는데 요 윗물을 가지고 불린 찹쌀. 윗물을 가지고 찹쌀을 이걸 그렇죠. 윗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요걸 아니고? 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얘들을 다 넣고 끓이면 익기도 전에 다 농도가 다 잡혀버리고 타버리니까 불린 찹쌀을 한 2주먹 정도 넣고 2주먹 정도 넣고 그리고 저 윗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대략 어느 정도 익으면은 될까요? 찹쌀이 이제 호화가 되면서 농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까지 익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팥 가른 걸 넣고 끓이시면 돼요. 이제 부드럽게 이제 죽처럼 어느 정도 좀 익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이때 나머지의 팥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태는 쌀도 어느 정도 익은 상태고 팥도 곱게 갈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닥에 누르니까 저어주시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오. 자, 이제 지금 먹음직스럽게 되는 거지. 색깔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죠. 네,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찹쌀도 살아있죠? 죽처럼 다 퍼진 게 아니라 찹쌀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찹쌀이. 꼭 이렇게 보시고 따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자. 삶아서 삶는 시간 잘 준수하고 그다음에 넣어서 너무 젓지 말고 다 부서지니까. 그러나 팥을 넣고 삶으면 돼요. 여기 옹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네, 옹심이도 이제 아까 살짝 데쳐놓은 거 네. 어느 정도 한 90% 정도 됐으니까 여기에서 옹심이 또 한번 조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살짝 넣어서 열만 들어가면 되니까 살짝 넣어서 한 번만 끓여주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끓여주시면 1분 정도? 1분 정도? 그리고 간은 뭐로 하죠? 간은? 간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네. 소금으로 간을 하잖아요.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약간 또 설탕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설탕을 넣고 소금을 넣어. 간이 설탕을 더- 넣고 소금을 넣고. 자, 그럼 짠짠! 이렇게 네. 제가 먹던 예전에 어머님의 동지 팥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동지 팥죽이 완성이 됐는데 음. 뭔가 아쉬워. 뭔가 아쉬워. 뭔가 아쉬워, 뭔가 많이 뭔가 아쉬워요. 아쉬워, 뭔가요, 그게? 겨울철에. 겨울철에 먹는 김치. 동치미. 그래서 맞아요. 동치미죠, 동치미. 그렇죠. 우리 건십이 얘기한 것처럼 이 팥죽과 동지 그죠. 팥죽과 겨울에 먹는 동치미 어떤 이 찰떡궁합. 역시 이제 그래서인지 몰라도 동치미는 겨울에 먹어야 제맛인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우리 동치미 먹어봤잖아요. 그럼 먹어봤죠. 아까 그 그 먹었던 짜릿한 그 맛. 이 온몸을 전율시키게 하는 그 짜릿한 맛과 이 구수한 담백한 이
파축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unbelievable라고. unbelieve. 자, 한번 바디레이기 좀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자, 동치미, 엄지, 척이죠. 동치미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담가 먹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북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이 이제 생각나죠. 그 이유는 겨울이 긴 만큼 김치의 종류도 다양했고요. 김치가 중요한 만큼 김치로 만든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셰프님, 동치미를 이용한 음식이 동치미 냉면, 동치미 국수. 그러니까 냉면과 국수. 그리고 오늘 한 팥죽까지. 거기에 왜 동치미 국물을 같이 먹을까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국수라든지 그다음에 냉면 같은 경우에는 녹말로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익은 동치미 국물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풍부해서 소화에 도움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동치미 무를 먼저 골라야겠죠. 무를 이제 고르는데 고르는 거는 되게 쉬워요. 눈으로 봤을 때 동치미 무가 너무 크지 않고 거의 제 손바닥하고 뭐 비슷하죠. 뭐 이렇게 큰 무는 말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수분이 적은 무를 고르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손질을 하냐면은 껍질은 벗기지 말고 그냥 흙만 털어낼 정도로 깨끗하게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씻어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절이시면 되는 거예요. 비율은 물 5리터에 3컵 정도니까요. 물 5리터 3컵이면 한 600g 정도 될 것 같아요. 600g.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나요? 네, 소금을 잘 녹이고요. 바로 무는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통으로? 네. 통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무가 잠길 정도고 네, 무가 떠오를 수가 있으니까 좀 눌러줄 게 있으면 더 좋고요. 기온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하루에서 이틀 상황에 따라서 절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치미를 절여놨으니까요. 이제 국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동치미 국물을 하니까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장독대에서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 꺼내갖고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천연 소화제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어머님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 이제 뭐 연탄가스나 이제 농약에 중독이 됐을 때 어머니께서는 약보다는 잘 익은 동치미 국물을 저한테 한 사발을 먹이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주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다음날 여지없이 시원한 동치미 국물 한 사발 이렇게 드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완전 가정 상비약이었네요. 그렇죠. 천연 가정 상비약이었던 거죠. 물을 절여서 소금물에다 절여놨는데 요 무가 이제 이틀 된 절여진 무고요. 요 물에다가 이제 양념을 할 건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소금하고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우리 고추, 삭힌 고추죠. 집고추, 네, 새우젓, 그다음에 생강 이렇게 양념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 4리터의 소금물에다가 다시마 2컵도 같이 넣어서 양념을 만들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준비된 것들 다 넣고 섞어주시면 돼요. 양파, 배, 생강, 마늘, 새우젓, 그다음에 찹쌀풀하고 준비된 다시마물 2컵 하고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위에다가 청갓하고 쪽파를 덮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동치미의 맛을 느낄 수 있죠? 5일이나 7일 정도 후에 뚜껑을 열고 맛을 보신 다음에 잘 익었다 싶으면 냉장고 들어가시면 돼요. 냉장고 들어가서 30일이 됐든 40일 한 달 후에 드시든 그리고 거의 김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100을 놓고 보거든요. 100일 후에 가장 맛있다 그래요. 모든 음식이. 네, 이렇게 오늘 동지 파축하고 동치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요리에 멋을 더해줄 수 멋을 들죠. 네, 이은정 스텔라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은정 선생님과 미리 만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벌써 소문이 났나요? 네,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일단 이번에 네. 저희가 이제 만들 게 보시면 동지 팔죽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치미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땅에다 묻어놓고 먹지 않았어요? 그것이 땅에다 묻어놓죠. 그렇죠. 꽝꽝 얼은 땅 위에 묻혀진 항아리에 눈이 내린. 눈이 내린 내린. 것하고 살짝 얼은 얼음을 깨서 담아오셨던 그냥 그 느낌, 그리고 살짝 언 땅 느낌, 그걸 좀 디자인해서 동치미 그릇을 만들어 볼까 하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냥 소소하게 나눌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으로도 정말 마음 훈훈하게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밥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네, 준비된 게요. 그 동치미는 예전에 할머니께서 추운 아침에도 그냥 저희들을 그냥 먹이시려고 눈 내린 항아리에 뚜껑을 여시면서 그 살짝 얼은 살얼음을 깨고 꺼내오신 그 동치미의 그 느낌을 살려서 바닥이 조금 얼려있는 듯하기도 하고 눈 내린 장독대 위에 장독 뚜껑 같은 느낌을 좀 연출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 팥죽은 그냥 대접에 담기보다는 작고 좀 소소한 팥죽일지라도 이렇게 합으로 이렇게 뚜껑을 좀 닫혀 있을 때 기대감, 그리고 딱 열었을 때 이 따뜻한 만족. 온기가 좀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듯한 좀 정중함과 또 대접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연출하려고 이렇게 느낌을 좀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음식에만 그렇게 이야기라든지 스토리가 많은 줄 알았는데 저희 만든 음식과 이렇게 멋진 접시의 스토리까지 들으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그릇만 봤을 때 복 받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너무 복 받으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음식을 만들면 어딘가에 담아야 하잖아요. 네. 또 담으면 어딘가에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음식과 그릇과 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서로서로를 도와주는 좋은 궁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상철님의 네. 또 보니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요. 네. 이 꽃에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동짓날이 또 다른 말로는 작은 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저 보라색 꽃은 임모란이라고 하고요. 보통 정월에 쓰는 꽃이에요. 작은 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장미를 놔서 그냥 작은 설의 의미를 좀 담아봤고요. 동치미 하면 역시 진짜 국물. 네. 국물을 드셔봐야죠. 궁금한가? 이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맛이 나오는 게 정말 일품이네요. 그야말로 시간이 만들어준 제천의 어떤 그런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한 그런 음식의 힘이 아닐까, 요리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참 옛 선조들이 네,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드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네, 이 달달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고 담백한 네. 요 팥죽하고 네. 시원하게 잘 익은 동치미가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네. 우리 정 셰프님이 이거 많이 드셔야 돼요. 왜요? 술을 워낙 많이 드셔가지고 연말에 네. 모임이 많아가지고 숙취해서 좋다고 아, 그러니까. 술 해독에도 네, 술 효능이 해독에 있나 좋다고 봐요. 그래요. 네, 많이 바쁘잖아 또. 그렇죠. 바빠야죠. 자, 제가 우리 정 셰프님 한번 제가 먹여드릴게요. 자, 뭐부터 그럼 먹는 것도 참. 우리만 불어가잖아요. 네. 너무 맛있어. 가족들을 위해서 아까 뭐 소원 하나씩. 그럼 소원 한번 빌어보세요. 네, 하나씩. 응. 자,
야, 저는 두 손 꼭 모아서 음. 내년에는 우리 가족들 정말로 건강, 돈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기들 아프지 말고 저 또한 안 아프게 열심히 돈 벌 수 있게 한번 쓸게. 제 소원이에요. 건강한 잘 거. 이뤄질 겁니다. 네.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네. 저는 내년에는 뭐 일단 그간 많이 고생했으니까 제 나이 아직 뭐 많이 안 됐지만 그런 남들보다는 고생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제는 좀 하늘에서 뭔가 좀 저의 좀 마음을 좀 알아줬습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이 하면 답을. 네.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장가 먼저 가요. 장가 먼저. 장가를 그러게요. 먼저 해야지. 저는 두 분하고 제철밥상 내년에 더 멋지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좀 어디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냥 빌면 되나요? 네, 그냥 마음속으로 미시고 아, 네.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화이팅. 네. 그리고 다 이제 소원을 하나씩 얘기했으니까 제철밥상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연의 차림표 자, 제철밥상. 화이팅! 이팅! 됐나요? 안 됐나요? 같이. 이티? 아무리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이라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나눈다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의 차림표 제철 밥상은 다음 주에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하시죠.